제1부 며느리가 끓인 고기국의 정체와 변해가는 시어머니. 쾅, 쾅, 쾅. 어두운 부엌에서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가야, 아직 멀었냐?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다 되었습니다요. 몸보신에 좋은 특별한 고기국입니다. 며느리는 펄펄 끓는 국물의 품 속에서 꺼낸 하얀 가루를 털어 넣으며 섬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드시고 제발 좀 조용히 가세요. 며느리가 끓인 것은 산토끼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뒷산 바위 틈에서 잡은 독사를 통째로 다져 넣은 맹독국이었습니다. 상을 들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낚아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크아,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구나. 온몸에 힘이 펄펄 끓어올라. 그런데 독을 마신 시어머니가 쓰러지기는커녕 갑자기 눈을 까뒤집고 기괴하게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몸이 타오른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밥은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며느리가 끓여주는 그 고기국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슉슉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잠이 깬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길게 늘어나고 혀를 날름거리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구멍을 들여다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드득, 까드득. 방 안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닭을 통째로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휙 돌려 문구멍을 노려보았습니다. 노란색 세로 동공, 영락없는 뱀의 눈이었습니다. 슉. 거기 누구냐? 내 밥을 훔쳐보려는 쥐새끼냐? 독사인 줄 알고 먹였던 것이 시어머니 안에 잠재된 끔찍한 괴물을 깨우고 만 것일까요? 점점 짐승으로 변해가는 시어머니와 공포에 질린 며느리. 과연 이 끔찍한 동거의 끝은 어디일까요? 뒤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2부 안방에 널린 사라. 가죽과 차가운 손길 히. 사람 살려. 며느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밤새 덜덜 떨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밤새도록 스르륵 슉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연 며느리는 마루에 나와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사람 가죽 아니야? 시어머니 방문 앞부터 마루 끝까지 투명하고 흐물거리는 사람 껍질이 길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처럼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발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껍질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하던 주름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가 백옥처럼 매끄럽고 번들거리는 것이 마치 20대 처녀처럼 변해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호호호, 아가야. 왜 그리 놀라느냐? 몸이 좀 가려워서 껍질 좀 벗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가 끈적끈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어제 그 고기국 아주 맛이 좋더구나. 내 몸속에 있는 놈이 아주 기뻐 날뛰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귓가에 입을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독사 가루를 탄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쓰다듬으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니다. 내 덕분에 내가 회춘을 하지 않았느냐. 대신 앞으로도 계속 그 국을 끓여오너라네. 독사로는 부족해. 내일부턴 뒷산 개구리랑 쥐도 잡아 오너라. 산채로 말이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다시 노란색 새로 동공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안 잡아오면 내 서방님을 잡아먹을 테니까.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뱀 요괴가 되어가는 시어머니와 그 먹이를 대야 하는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육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3부 남편의 등 뒤에 숨은 괴물과 며느리의 결단. 여보, 나왔소. 해가 질 무렵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남편은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되었소? 무슨 일 있었소? 며느리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간 방 안에 있는 저 괴물이 남편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서방님 오시기만 기다리느라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내 아들 왔느냐?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십니까? 어찌 이리 젊어지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번들거리는 피부를 자랑하며 남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호호호, 며느리가 해준 보약을 먹고 회춘했다. 아들아, 내 몸에서 향기가 나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남편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젊은 사내의 냄새 아주 달구나. 남편은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비릿한 살냄새와 냉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방님을 지켜야 해. 저 괴물에게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뒷산에서 몰래 캐온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뱀이 가장 싫어한다는 백반과 담배잎이었습니다. 이걸 태우면 뱀은 힘을 못 쓴다고 했어. 며느리는 약초를 화로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구멍으로 연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제발 죽어라.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안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끼에 이게 무슨 냄새냐? 숨을 못 쉬겠다. 시어머니가 방바닥을 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성공이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죽이려 해? 내 오늘 너희 부부를 한 입에 삼켜주마. 시어머니의 몸이 기이하게 늘어나더니 거대한 구렁이처럼 마루를 휘감으며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괴물 시어머니와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 이 끔찍한 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사부 불타는 집과 뱀의 최후. 으악, 살려줘. 며느리는 마루 밑으로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된 시어머니의 속도는 짐승처럼 빨랐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뱃속이 따뜻하니 그리로 들어오거라. 시어머니의 긴 팔이 며느리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며느리의 몸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제발 일어나세요. 며느리의 비명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남편은 마당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혀를 날름거리며 아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흉측한 꼴입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배가 고프구나. 너도 이리 왔소. 어미의 살이 되거라. 시어머니가 입을 쩍 벌리자 턱이 빠지며 사람 머리통만 한 동리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 몸에서 당장 나가라. 남편이 낫을 휘둘렀지만 시어머니의 피부는 강철처럼 단단해 튕겨 나갈 뿐이었습니다. 키에 감히 어미에게 칼질을 해. 불효막심한 놈. 시어머니의 꼬리 같은 다리가 남편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마당 구석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며느리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아궁이 옆에 있던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담가둔 독한 술이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다 같이 죽자. 며느리는 항아리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쨍그랑. 술이 시어머니의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까 들고 있던 화로에 불씨를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몸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끼악. 뜨거워, 뜨거워. 불은 뱀의 기름진 피부를 타고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그 몸부림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부인, 어서 피하시오. 남편이 달려와 며느리를 부축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는 사람의 비명이 아닌 짐승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쿡쿡 마침내 대들보가 무너지며 집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잿더미가 된 집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방터 한가운데서 이 구렁이만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뱀의 배 속에 쭈글쭈글한 노파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며칠 전 며느리가 준 뱀국을 먹고 그날 밤 뱀 요괴에게 잡아먹혔던 것입니다.
요괴는 시어머니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 행세를 하며 며느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뱀국을 끓여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그 욕심이 진짜 괴물을 불러들이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뱀이 기어다니는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야담, 뱀이 된 시어머니와 고기국의 비밀은 여기서 마칩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욱 기묘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주워온 비단을 치마로 해입은 여인의 비극 제목만 들어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뒷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꾼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하고 별일 없는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